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문제가요, 엉뚱한 방향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이 법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등과 연결지어서 이건 셀프 면죄 시도다 이렇게 공격을 하며 전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법 일정을 연내로 못 박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이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정 협의와 또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내에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배임죄를 꼭 집으면서 이 억울한 전과자가 많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연내로 이 제목 폐지 입법 일정을 못 박으며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지난 발언, 또 그리고 어제 김 원내대표 발언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배임죄를 기소하잖아요.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을 가요. 그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그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배임죄 같은 거는 저희가 정기국회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주당 방침대로요, 이 형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배임죄라는 건 상법에도 있고 형법에도 있습니다. 지금 상법에서는 완전히 폐지한 데 대해서 당정 간의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형법에서까지 이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라는 거를 삭제를 하느냐 마느냐 부분인데, 이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민주당 TF, 그러니까 내부 TF가 있는데 TF 차원에서는 일단 형법에서까지 없애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고, 이걸 이제 당정 간의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생각대로 형법에서까지 배임죄 조항이 삭제가 되면요, 이 죄목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요, 처벌 근거가 사라집니다. 때문에 면소나 이 공소 취소의 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건데,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에서 지금 배임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수혜자가 될 거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리스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재판이죠.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0억 원대의 이 손해를 끼쳤다는 이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 이 대장동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던 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이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서도 이 대통령은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 여당이 추진하는 이 형법 배임죄 폐지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 처벌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종결되는 면소 판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 SNS에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유전무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제명무죄는 처음 듣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이 피고인 이재명에게 쥐구멍을 만들어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기업 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있지만 그것이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걸 용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결국 이재명 재판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FC 사건,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경기도 법카 유용까지 전부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 있어요.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에게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그런 조치입니다. 검사였고요. 또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도요,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배임죄 관련 입장이 본인이 그 죄목의 피의자가 되고 난 뒤에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 점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게 확실하니
없애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글을 통해서는요, 그 이 대통령이 2012년 말 이 배임죄 처벌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이 재계 주장을 변호사 20년의 별 해괴한 소리라고 비판하며 SN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요, 2012년 글에서 이 배임죄를 기업가 주주에게 손해 입히고 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일로 규정하면서 이 재계를 향해 그러려면 기업하지 말고 그냥 개인 사업을 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 대통령의 과거 지적처럼 해괴한 소리인 줄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서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임죄 적용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건 막아야 하지만 현행 판례만으로도 이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며 폐지론을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배임죄 형법상의 배임죄 폐지를 두고서 여야 간의 정쟁이 붙은 것과는 별개로요. 배임죄의 완화라든지 폐지에 대해서 이 재계에서는 또 꾸준히 요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논의 시작도요. 이 명분상으로는 배임죄가 좀 남용이 돼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거 이걸 막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렇게 연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면서 이 반기업 입법을 강행하는 그런 모순된 행보를 걸어온 것으로 지금 재계나 야당은 비판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재계는 이 같은 그 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추진 이것에 대해서 더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재계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잇따라 강행 처리해왔습니다. 배임죄 폐지 추진은 이 겉으론 상법 개정으로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 상황에 경영권 보호 장치로 배임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여당이 수용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걸 우려했다면 이 여당이 반기업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처리부터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배임죄 폐지 추진은 재계의 목소리를 수렴한 거라고 강조하면서 이 야권에서 지적하는 이 대통령 면소 판결론엔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노동계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수렴했다면 이런 재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제는 그런 형사벌화가 아니라 민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성격을 바뀌게 해서 재계가 훨씬 더 능동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지금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시도에 대해서 이제 재판 뒤집기 시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야당이 보기에 민주당의 재판 뒤집기 시도는요.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전현희 최고위원은요. 지금 현재 1심 그리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의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무죄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네,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을 노린 정치 공작이라며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애초 검찰의 기소는 대장동 핵심 개발업자인 나무기 유동규에게 현금을 전달했고 그 돈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인데 핵심 증거인 남 변호사의 진술이 번복됐다고 지적했고요. 검찰은 즉각 전 실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야 하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김용 전 부원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여당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 기소를 주장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민주당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결국 대통령 재판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 의혹과 또 이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그 이유가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상에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형법에 있는 배임죄까지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어떤 경영 위축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법상 배임죄는 모르겠고 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같은 경우 이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러 건으로 이 배임죄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 재판이 중지돼 있긴 하지만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수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배임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폐지의 논의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거지 형법상의 책임을 묻는 나라는 드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따진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발의하는 그 어떤 법안이 국민의힘에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기업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이 노랑 본특법과 상법 같은 경우는 또 노동자의 안전 그리고 어떤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경원 의원의 지적처럼 뭐 연호술 파티라든지 대북 송금도 사실 교도관들의 진술 그리고 또 김성태의 진술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재판 결과도 나중에 지켜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공교롭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는 반대를 했었던 것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꽤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도 이거는 상법상 배임죄 폐지돼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형법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어떤 이유 이런 조건들만 넣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성남FC, 대장동, 백현동이 전부 다 배임 사건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소가 됩니다. 즉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과 함께 지금 현재 대법관 26명 증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하기 위한 어떤 행보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것도 대북 송금 사건을 좀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냐. 즉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행보가 거기에 맞춰지는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자,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배임죄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